네, 이제 곡광의 두 번째 수를 보시면요. 여기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거는 채무할 때 채자인데 외상, 술 외상,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마 여러분들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문제의 인생 70 고래희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유명하긴 한데 표현상으로는 그 다음에 이 네 줄이 정말 뛰어나게 잘 썼습니다. 특히 이제 이 두 줄인 것 같아요. 마지막 두 줄인 것 같은데요. 해석하기가 조금 만만치가 않을 수도 있는데 같이 한번 나중에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부분 제가 올려진 텍스트에 아무래도 그렇게 되어 있는 텍스트를 제가 처음에 참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해석을 하고 넘어갔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지만 많은 텍스트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쳐주세요. 이거 이제 관자거든요. 늦을 관자, 느릿느릿하다 할 때 관자입니다. 어, 한어 병음으로는 관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잠깐 와서 호접이라고 흔히 많이 하잖아요. 저기 나비를.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그게 평측 때문인 것 같아요. 지아디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거는 무슨 나비, 이건 무슨 나비 해가지고 뭐 따로 구별을 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는 지금 식물 뭐 동물 도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비 무리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나비 무리들. 자, 그리고 이거 칭팅은 다 아실 거고,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이겠지만 보시다시피 이 칭팅이라는 단어 자체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 수 있겠죠, 그죠? 이때부터 썼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관 방금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는 괜찮고요. 자, 한어병음하고 간체자 중에서 간체자는 제가 진짜 특별히 드릴 게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다 아실 거고 이것도 다 아실 거고 그죠? 위반하다 할 때 위자 이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간체자는 드릴 말씀이 없고 이제 한국 한자음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채무하다 할 때 이 채자 보셔야 되고 이거는 몇 번 나왔어요. 차제 신자죠. 그죠? 다 아실 거고 요거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많이는 안 나오고 근데 이제 음이 여기에서 이제 어, 음을 취해야 되고 이게 이제 뜻을 취해야 되는 이 부분이란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거를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것도 같은 조어의 원칙이 같습니다. 조자의 원칙이. 자, 그리고 청, 정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 전부 이제 음에 해당되고 뜻은 여기에 왔습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것을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그만큼 어떤 율시에 있어서 이런 시각적인 효과까지 염두에 뒀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자, 그리고 음, 예, 네, 나머지는 괜찮네요. 자, 이제 해석을 잘 하셔야 되겠는데, 자,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일일 매일 매일 그죠? 조정해서 그러니까 이제 조회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날마다 저당 잡힐 전자입니다. 이게 전당포 전자예요. 날마다 하는 일이라고는 봄옷을 맡기고 무엇을 하는 이 봄옷을 맡기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무엇 때문에 봄옷을 맡기겠습니까? 두보니까 역시 200처럼 술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강어귀에 가서 예, 끝까지 취해가지고는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술에 대한 채무니까 외상값이죠. 그죠? 외상값은 어, 이게 지금 신창 여러분 요거 있죠? 이거 한번 단어로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예사로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예사로 가는 데마다 있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이 사실 두보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얼마나 그 뭔가 좀 예, 어, 우리가 아는 두보 이미지 좀 쪼달리고 그런 것과는 다르게 참 호탕한 그런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 두보의 본래 마음은 이랬습니다. 청장년기 특히 이제 청년기 때 써놓은 시를 보면은
정말로 200의 기품을 많이 닮았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을 하지는 않겠지만은, 왜냐면 이제 너무, 200 같으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투보인데. 그래서 그건 안 하겠는데, 어쨌든 이런 데 보면 이제 문득문득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어떤 성품 같은 게. 인생의 70은 참으로 드물게 온다고 했으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술병에 일찍 죽는다 이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인생이 잘 풀린 사람 드물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70까지 그냥 뭐 몸이고 마음이고 큰 타격 없이 뭐 가는데, 그게 아니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대부분은 술을 진탕 마시지 않고는 버텨낼 수 없을 정도로 인생 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 사람 지금 자기 인생을 주체를 못 해가지고 지금 계속 술만 마시고 이러다가 결국은 70까지 사는 것은 요원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은 왜냐하면 자기처럼 사람들 계속 술 마시다가 술병 나서 일찍 죽는다 이렇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기막힌 묘사가 등장합니다. 추한화하면 이게 넘다는 거거든요. 꽃을 넘어서 나비 무리들이 조용조용 보인다. 이게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현자라고 했죠. 이 견자 아니고 현자입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견이라 하면은 보인다는 건데 지금은 나타난다라고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율시기 때문입니다. 이거하고 맞춰야 돼요. 그죠? 지금 보면 이 잠자리가 느릿느릿 누군가 이 잠자리를 날리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이 잠자리가 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도 누군가 이 나비를 보는 걸까요? 나비가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고 나타난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자라고 해야 되고, 그 뜻은 나타난다입니다. 이게 만약에 보이다라고 했으면은, 혹은 보다라고 했으면 아마 보이다라고 해야 될 거예요. 어떤 시이든 이게 현자가 나왔으면. 그랬을 경우에는 이거는 예 견자라고 해야 되고, 이제 그게 이제 보이다 이렇게 해야 되고, 어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나타나다이니까 현자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뜻을 보시면은, 꽃을 넘어서 이 나비 무리가 조용조용 나타나고, 그죠? 그리고 물을 찍으면서 잠자리가 느릿느릿 난다라고 이 대꾸의 구조를 얼마나 이렇게 절묘하게 얘기를 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마치 눈앞에 이런 광경이 펼쳐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도시에서 자라서 나비 나는 광경이야 TV에도 많이 나오고 했겠지만은, 혹시 이제 이런 거는 보셨나요? 잠자리들이 물에 꽁지를 계속 담급니다. 이유는 뭘까요? 알을 낳기 위해서. 낳습니다, 얘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거 실제로 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데, 여러분들 이거 그 도시에서는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광경이긴 한데, 요새는 또 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청계천이나 이런 하천 같은 경우에 잠자리가 덜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광경을 여러분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TV에는 이런 광경을 자주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잠자리 나오면 그런 광경인지 유심히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혹시 몰랐다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는데, 이렇게 점수를 하는, 물을 찍는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무엇 때문이다? 이것도 지금 다 생식하고 관련된 겁니다. 이세를 남기기 위한 행위죠. 그런데 이 두부가 그걸 알고 한 것 같아요. 그거를. 꽃을 찾아서 오는 것 자체가 이제 지금 보면은 어 지금 먹이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어떤 어 예전부터 내려오기를 이제 님을 찾아서 나비가 날아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건 뭡니까 지금? 바로 이제 이세를 낳는 그런 행위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되겠고요. 어쨌든 지금 이런
광경이 정말 한가로우면서도 인생의 어떤 그, 그 경이로운 순간, 자연의 경이로운 순간을 목격하는 어떤 인생의 한 지점, 이런 것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을 보고 두보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 말을 전해다오. 말을 전하건대. 이 이하가 이제 두보의 말인 겁니다. 이러한 풍경과 같이 흘러가서 잠시 함께 서로 즐기되 어긋나지 않기를, 자기가 이제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전해달라. 내 말을 전해다오. 누구한테요? 이런 사물들한테. 이런 사물들한테 전해다오. 나비하고 꽃.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런 광경을 조용조용 보는데 혹시라도 누군가 여기 껴들거나 혹은 자기가 얼핏 이제 몸을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광경이 지금 깨지게 돼 있잖아요. 나비는 도망갈 것이고 잠자리도 어디 다른 데 가버릴 것이고. 그죠? 그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저어해서 두려워해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긋나지 않고 지금 우리 뭐 이런 사물들, 그죠? 사실은 물하고 이 꽃까지 같이 전부 같이 이제 뭉뚱그려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구에 나오는 이러한 두 가지 사물, 이러한 사물들, 여기에 이 화자가 지금 그야말로 정경융합이 딱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머물면서 잠시 잊고 싶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비하고 잠자리한테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제 자기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수법 있죠. 이런 것들은 옛날 시에서 나옴직하지만은 실제로 이 정도 자연스럽게 이 정도의 경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간 시를 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음, 이렇게 섬세한 감정을 드러낸 것은 거의 이 시기쯤에 두보가 거의 처음이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두보의 절창 중에 하나였던 예, 곡강을 같이 보셨고, 특히 이제 곡강은 이것 때문에 유명하다. 하지만 이 앞에 나와 있는 표현, 그리고 특히 이제 요 내구의 표현이 절묘하게 잘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짧은 시 한 편 더 해야 되겠어요. 봄날의 200을 기억하다. 이거 좀 짧은 시인데 이거 한번 볼까요? 보면 이건 뭐 쉽고, 이건 이제 무리군자에서 취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건 이제 성씨 중에 유씨가 있었습니다. 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포참군 나왔고 유계부 나왔고, 이게 성에다가 성씨에 이제 관직명을 보탠 겁니다. 나중에 이제 누군지 볼 것이고요. 이제 지명이 나왔고, 요게 이제 사람 이름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품격이 나왔고, 지명이 나오고, 거기에는 뭐 이제 뭐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율시의 어떤 대꾸를 이뤘고, 보시면은 이제 나머지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예. 자, 이제 뭐 이거 이제 그 간체자 보시고요. 그 네. 한국 한자음도 특별히 어려운 건 없네요. 예, 포참군, 유계부 이런 거 보시고 이제 해석을 한번 같이 보셔야 되겠어요. 자, 이 야자 하면 여기 콕 찍어야 됩니다. 200에 대해서라면 200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고 딱 찍는 겁니다. 그의 시는 적수가 없다. 여기서 두보가 200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바로 이 5글자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시에 있어서 200은 따를 자가 아무도 없었다. 200이 1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의 품격은 한마디로 표현해가지고 다른 무리들하고는 그 생각이 정말로 경계가 달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청신함을 굳이 따지자면은 유계부 유신입니다. 유진남북조, 특히 이제 이 북조의 유신의 시는 그야말로 절창이었습니다. 이거 고전
고전문학사에서도 이제 유신의 시를 제가 안 다뤄서 조금 안타까운데 어쨌든 나중에 이제 끝에 가서 하긴 할 겁니다. 예, 뭐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고 준일하다.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 준일함이 어떤 뜻인지. 예, 그렇죠. 포조. 참고는 이제 포조의 벼슬이었습니다. 이제 포조하고 이제 맞먹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대 가장 뛰어났던 유신, 그리고 그 다음 당대 가장 뛰어났던 포조, 이런 사람들, 그리고 몇 사람들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합쳐도 200을 사실은 따를 수 없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위수 북쪽의 봄 하늘의 나무를 노래하는 것 같은 느낌. 강동에 이제 해질녘의 구름을 노래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어떤 이게 보면 이게 이제 청신한 느낌이다. 이거는 이제 준이란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이까지 200은 200에 대해서 그야말로 지금 할 수 있는 칭찬을 다 한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로 어느 때나 한 동이 술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더불어서 글쓰기에 대해서 한번 세세하게 논해볼 수 있을까 하고 감탄을 안타까운 감정을 드러내면서 글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두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200의 시제주를 높게 평가했는지 그대로 바로 드러남은 물론이고 여러분 여기 이런 걸 읽고 나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두보가 정말 생생하게 이거를 썼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를 읽으면 진짜 200하고 같이 글쓰기에 대해서 논하는 느낌은 과연 어떤 느낌이 들 것인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너무 뛰고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음, 두보 같은 경우에는 생애를 거쳐가지고 200하고 최소한 2번 이상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특히 처음 만났을 때, 두 번째 만났을 때였을 것 같아요. 그때는 1년 이상 같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같이 자고 잘 때 이제 한 이불 덮고 같이 자고 일어나서는 술 마시고 술 한잔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시 얘기하다가 놀러 나갑니다. 놀러 나가서 경치를 보고 다시 시를 짓습니다. 그리고 술을 또 마십니다. 그러고 시를 또 다시 지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다닙니다. 해질녘에 다시 집에 들어와서 술 마시고 그리고 시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누가 먼저 자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시 잡니다. 이 생활을 1년 했다고 해요. 그게 어떻겠습니까? 이 200하고 두보가 마음이 얼마나 맞았으면은 이런 생활을 사실 좀 지루해질 수 있거든요. 하다못해 어떤 사람하고는 일주일도 이런 생활 못 할 수 있거든요. 근데 1년을 이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두 사람은 서로 마음이 착착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12살에 가깝거든요. 11살 조금 11살에서 이제 12살 넘어가는, 그 정도로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200이 두보에 비해서 시작의 경험은 훨씬 많았고, 사실상 친구이긴 했지만은 두보는 200을 스승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200 만나가지고 어, 글쓰기를 한번 같이 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절절하게 잘 나타난 이런 재미있는 시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데 여러분 여기서 어, 미리 한번 여러분 이거 평측이나 그 운 있죠 아분하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특히 이제 두보 같은 경우에는 율씨가 워낙 뛰어났고 이 율씨를 실을 때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마음에 두고 한자 한구 넘어갈 때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고 몇 날 며칠 이상 고민해서 나온 시거든요. 이 시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200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이 있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썼는데 그 시조차 어떤 식으로 평측을 하고 아부를 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뭐 일종의 여러분들한테 이제 숙제 비슷하게 내주는데 글쓰기에 일단 도움이 되겠고
다음 시간에 한번 시간을 내서 확인을 해보는 예, 그런 시간을 한번 예, 가져보는 게 계획에 있는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지막 클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